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일궈온 시골집과 땅, 노후를 위해 자식에게 관리만 맡겼던 어머니는 어느 날 자신이 살던 집이 이미 며느리 앞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장도 위임장도 모두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합니다. 난 그런 문장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배신,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남편의 녹음 파일.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한 장의 엽서가 어머니의 서랍 속에 남게 됩니다. 엄마 나는 가족이라는 말 뒤에 너무 많은 이기심을 숨겼어요. 그날도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30해 넘게 기른 동백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기 시작했죠. 3월 햇살이 고무 장갑 사이로 스며들 때면 참 따뜻하다 싶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되네요.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옆집 순덕이가 빨래를 널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90이 넘었지만 허리가 꼿꼿한 분이에요. 그래, 순덕아. 올해는 꽃이 일찍 피는구나. 할머니네 동백나무가 동네에서 제일 예뻐요. 우리 손녀가 지나갈 때마다 꽃향기가 난다잖아요. 소담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서울 사는 큰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잘 계시죠?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 무뚝뚝한 아이였는데 웬일인가 싶었죠. 요즘 혼자 시골에서 고생하시잖아요. 엄마도 이젠 편하게 사셔야죠. 엄마는 여기 좋아. 밭도 있고 꽃도 피고. 그러니까요. 집이랑 땅 관리 같은 거 저희가 맡을게요. 엄마는 건강만 챙기세요. 세금이나 서류 일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요즘은 등기 하나 하려 해도 인터넷에 공인인증서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미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골 부동산도 많이 복잡하대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미영이는 언제나 친절했어요. 명절마다 김치며 반찬을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도 먼저 걸어오는 착한 며느리였죠. 솔직히 딸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무식해서 이런 건 정말 어렵더라. 어머니, 인감증명서랑 도장만 보내주세요. 요즘은 본인 확인이 철저해서 그게 꼭 필요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읍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도 발급해서 아들네 집 주소로 보냈어요. 내 자식들이 이 정도는 챙겨주겠지. 믿는 만큼 효도 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었던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서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며칠 머무르며 손주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다녔죠. 돌아오면 집은 그대로였고 동네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아들이 진짜 효자네요. 요즘 누가 시골 어머니 명의까지 챙겨줘요? 내 자식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네. 그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는 잘 지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마을회관에 구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말이죠. 어르신, 이 토지 관련해서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그가 펼친 서류엔 분명 우리 집 도면이 있었어요. 소유주가 이미영 씨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떤 관계이신지요? 네, 제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 땅인데요.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언제쯤 명예 이전을 하신 건지 기억나세요?
그 순간 서류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영.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살갑던 그 아이. 바로 그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말투 뒤에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된 걸까요? 마을회관에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그날은 다리가 자꾸 풀려서 몇 번을 벤치에 앉아 쉬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장을 모조리 열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생전했던 말. 당신 뭐든 복사해놔.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그땐 걱정도 많으시다 웃어넘겼는데 지금은 그 말이 뼛속까지 아프게 박히네요. 안방 서랍 깊숙한 곳 낡은 과자 상자 안에서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엔 3년 전 며느리에게 보냈던 위임장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동산 관리 위임장이라는 제목만 보였는데 그 아래 조그맣게 붙은 서류 하나가 있었어요. 소유권 이전 동의서. 제 이름과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문장이었어요. 본인은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이미영에게 전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건 그냥 관리를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집과 땅을 통째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다시 읽어도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런 걸 쓸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지만 서명도 도장도 분명 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들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며느리 미영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날따라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미영아, 그 집 지금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알고 있었니? 그녀는 짧게 침묵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요? 어머님이 사인하셨잖아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거잖아요. 세금도 저희가 내고 있고요. 근데 왜 내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바뀌었니? 관리만 해준다며. 요즘 법이 복잡해져서요. 명의를 저희 쪽으로 해야 서류 처리가 수월해져요. 어머님은 그냥 계속 그 집에서 편히 사시면 돼요. 그 순간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그토록 살갑게 웃던 며느리가 이제는 법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겠니? 어머님,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한 거예요. 괜히 그러시지 마세요. 그 말이 쾅 하고 내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차가운 그 말투에 눈물이 터졌어요. 나는 김치며 장아찌며 손수 담가 택배로 보내며 어머님 손맛 최고예요 하던 그 목소리를 믿었는데 이젠 그냥 문제 삼지 말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가방 하나 챙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읍내에서 버스 타고 서울 지하철을 2번 갈아타며 평생 시골살이만 했던 제가 낯선 지하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착한 아들 집 앞에 섰을 때 이 집이 더는 우리 아들네 집이 아니라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손주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웬일이세요?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단다. 며느리 미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미영아, 가계약서니 뭐니? 내가 사인한 서류들 원본 좀 꺼내줄래?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다 법대로 한 거예요. 어머님이 동의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목소리에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그토록 의지했던 아들까지 다 나를 속였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마당 채소밭부터 돌봤을 텐데 그날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밥도 못했고 물도 못 주고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깍두기는 덜 익어 뽀글뽀글 거품이 일고 있었지만 그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밥 안 하세요? 옆집 순덕이 할머니가 걱정스레 담 너머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병. 그건 어느 병원에서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난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속은 깊은 남자였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던 날에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곧 집에 갈 거야. 걱정 마. 그의 마지막 목소리. 그 따뜻했던 손길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도장 찍을 땐 조심해. 요즘은 세상 험해서 가족도 못 믿는 경우가 있다더라. 그때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웃어넘겼는데 이제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롱 속 그 물건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늘 고이 감춰뒀던 까만색 녹음기. 퇴비장 문제로 이장과 다툴 때도 혹시 몰라서 녹음하던 그 사람. 제가 무슨 촌스러운 짓이냐고 했지만 그는 늘 말했죠. 나중에 말이 바뀌는 수가 있어. 서둘러 장롱을 열고 손수건에 쌓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건전지는 부식되어 하얗게 부풀어 있었지만 기계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슈퍼에서 새 건전지를 사와 넣고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잠시 잡음이 흐르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내가 말한 명의 이정건 엄마는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냥 관리만 해주는 줄 아시더라.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아빠가 서류 다시 봤는데 이건 그냥 관리가 아니야. 완전히 넘기는 거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요. 아빠가 이제는 그런 일 막을 힘이 없어. 엄마한테 말하면 집안이 뒤집힐 게 뻔하고 나중에 엄마가 알게 되면 미안하다. 아빠는 그땐 내 편 못 들어줄 것 같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마지막으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를 너무 속이지는 말아라. 딸깍.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 짧은 음성 안에 남편의 고민, 절망, 사랑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군요. 녹음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밭에서 채소 팔고 새벽마다 청소 다니며 온몸 다 바쳐 키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이유로 묻고 살지는 않겠다.
여보, 당신이 못한 일 내가 하겠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녹음기와 함께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 결국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읍사무소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 그날따라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길가 꽃들을 보며 걷곤 했는데 그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이 걷기만 했어요. 번호표를 뽑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86번. 앞에 8명. 기다리는 동안에도 입을 꾹 다문 채 그저 가슴만 조여왔어요. 드디어 제 차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요.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군요. 작년 4월 15일자로 이전 등기됐네요. 예, 작년 4월이요? 저는 그런 서류 쓴 기억이 없어요. 직원이 더 자세히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도장도 정식으로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필적 감정도 완료된 상태네요. 도장은 분명 어머님 거였습니다. 그 말이 쿵 하고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필적 감정요? 네. 고령자 명의 이전건이라 법무사 쪽에서 정식 절차 거쳤던 모양이에요.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처음부터 계획했구나.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가족을 향한 사기였습니다. 주소랑 명의자 이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직원은 출력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익숙한 주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영. 20회 넘게 엄마라 불렀던 그 이름.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원실 앞모든 시선이 쏠렸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나는 단순히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쉽게 바뀌는 건가요? 자식이 부모 재산을 이런 식으로요? 직원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류가 정상이면 저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더더욱요.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사기, 강요 등 명백한 위법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상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믿은 제가 잘못이란 말이겠지요. 신중히 보셨어야 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온몸을 무너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나중에 알게 되면 미안하다. 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진실을 혼자 감당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날 저녁 서울로 갈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서운해서 찾아가는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내 이름, 내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사람으로요. 남편의 녹음기, 읍사무소에서 받은 등기 사본, 작은 가방 하나. 순덕아, 서울 좀 다녀올게. 또 손주들 보러 가셔요? 아니, 이번엔 내일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엄마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걸.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인파를 지나 아들네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땐 다리가 떨려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늘어선 곳. 그 안에 내 자식과 며느리가 살고 있었죠.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시골의 내 집은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현관 앞에 섰을 때 손엔 남편의 녹음기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평소처럼 손주들 과자 봉지도 없었고 마음도 얼굴도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미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밝던 표정은 사라지고 입꼬리만 억지로 끌어올렸죠. 어머님, 갑자기 또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집 서류들 전부 꺼내와. 거실로 들어가니 손주들은 학교에 간 듯 조용했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희는 정당하게 도장받고 처리했잖아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도장 내가 직접 찍었니?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억지로 찍은 거니? 그 말에 미영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용하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저희도 기분 나빠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집 가져갔대요? 세금 다 내고 관리 다 해주고 시골 왔다 갔다 한 것도 다 저였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만 계셨잖아요. 명예 바꾼 게 그렇게까지 큰일인가요? 탁 그녀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거실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기억나지? 관리만 맡기겠다며 그때 내가 직접 말했잖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게 숙였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의 녹음기를 테이블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들어보자.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내가 말한 명예 이전 것 말인데 엄마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 이건 완전히 넘기는 거야.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멈춘 듯 했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죽기 전에 내 아버지가 가장 마지막으로 걱정했던 게 이거다. 자기 아들이 자기 마누라와 함께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힘이 없어서 남겨둔 유일한 증거.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잘 모르시는데 정말 괜찮겠니?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차피 저희가 평생 모실 건데요. 명의만 바뀌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 순간 미영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상대방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그거 법정에서 증거 안 돼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고 그제야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자, 미영아. 뭐?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아버지 말이 맞아. 엄마는 정말 몰랐어. 우리가 너무 급했어. 그래, 잘못했어. 그럼 이제 어쩔 건데? 이미 다 끝났잖아. 이름도 주소도 다 내 거야. 되돌릴 수 없는 거야.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그 말에 제 마음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거든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법으로 말이야.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웠다. 20해 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해줘서 이젠 그만해도 돼.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렀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는지 그제야 비로소 제대로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못한 일 내가 대신할게요. 서울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2달 뒤 저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 굳게 닫힌 유리문,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 저는 낡은 코트를 입은 시골 할머니 하나였습니다. 이런 곳에 제가 서게 될 줄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난 젊은 변호사가 말했죠. 어르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혼자서도 싸우실 수 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USB와 녹취록 사본이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흰 벽과 나무 탁자 2개의 자리가 마주보고 있었고 한쪽엔 저, 그리고 다른 한쪽엔 며느리와 아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며느리는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선 아들은 한층 야위고 더 말이 없어졌더군요. 판사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적법성을 다루는 건입니다. 먼저 원고 측 진술을 듣겠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집을 맡겼지 넘긴 적 없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절대 사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을 마치자 재판장은 피고 측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원고에게 소유권 완전 이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습니까? 며느리는 변호사와 잠깐 속삭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께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 녹취록 사본과 USB 하나. 판사님, 남편이 이 일과 관련해 남긴 말입니다. 이걸 들어봐 주십시오. 재생 버튼이 눌리고 조용한 법정에 남편의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엄마는 이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 이건 완전히 넘기는 거잖아. 순간 법정 안공기가 멈췄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 음성에 나오는 추후 민형사상 2의 제기 불가 조항을 원고에게 직접 설명하셨습니까?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판사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법은 혈연보다 앞섭니다. 진정한 동의 없는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적 이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승소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위로해줬기 때문입니다. 법은 혈연보다 앞선다. 그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를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정해 준 적 없었던 세월.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묵혀있던 억울함과 눈물을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제 아들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명의를 어머니께 돌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지만 더 이상 어떤 항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되찾은 건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떨리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당의 감나무엔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연은 신기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겨울을 준비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 계절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이 시골집에서 여전히 저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젠 아무도 제 도장을 쉽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읍사무소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모르는 건 꼭 묻고 배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골에 산다고 속아도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장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그 일 다 해결되셨다면서요? 정말 속 시원했겠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 못할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지요. 억울함은 풀렸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가족이 돌아왔다고 해서 예전처럼 되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깨진 그릇은 붙여도 금간자리는 남는 법입니다. 그래도 아들 민수와 손주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시골에 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오는 방문. 텃밭에 앉아 김을 매는 민수, 마당에서 뛰노는 손주들. 그 모습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어젯밤 봄맞이 청소를 하다 장롱 속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의 녹음기와 함께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 비뚤비뚤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손글씨였습니다. 여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은 내가 살아온 날 중 가장 고운 사람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혹여 어려운 날이 오면 이 편지와 내 목소리를 기억하시오. 그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는 날까지도 끝끝내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세상엔 완벽한 가족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가리고 속이려 해도 결국 남는 건 마음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아들의 눈물도 그리고 제가 지켜낸 용기도 모두 진심에서 나왔기에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녹음기는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오늘도 마당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한때 성공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시간과 무엇보다 진심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었다고 엄마라고 시골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걸 제가 직접 증명했으니까요. 지금 제 인생엔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봄, 가족의 본 모습을 다시 찾은 진심과 함께하는 봄입니다. 내일도 마당에 물을 주고 밭을 돌보고 이웃과 웃으며 인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진실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